안녕하세요. 성윤스님입니다. 오늘은 좌선, 앉아서 하는 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거를 10일 안거를 했습니다. 5년 6개월 했다는 말이죠. 저는 금생에는 깨달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음도 전생의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카페 확인 가능합니다. 성예스님 선체조 생활법문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제 법문을 주변에 많이 알려서 종교의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무량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은사스님께 한국 간호선 참선한 문제가 있습니다 했더니, 이놈아, 평생을 참선한 스님 앞에 뭔 망발이냐, 어디 가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옳은 말씀이죠.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참선의 문제는 너무 경직되었습니다. 요즘은 나이 먹어서 출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흉년이 오면 잎 하나 줄인다고 막내를 절에 보냈습니다. 사회에서 활발하게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앉혀놓으면 참선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루 1시간 참선을 하면 어떤지 아세요? 무조건 졸고 있을 것입니다. 참선할 시간 내기도 힘들지요. 운동도 해야 되고 가족들, 주변 사람들 애경사 다 챙기고 돈도 벌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체조, 참선과 건강을 동시에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방만 계속 다닌 스님도 생각을 5분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망상과 화두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망상이 날만한 시간에 88초에 동작을 바꿔주면서 다시 이목고 화두를 들으란 것입니다. 참선 수련원을 들어갔는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 긴장이 돼서 변비가 오니까 화두고 뭐고 다 날아갑니다. 오직 화장실 한번 시원하게 보는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정에 들어간다 해도 오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음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서만 2번 냅니다. 먼저 결과부자, 반가부자, 평자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동양인은 결과부자나 반가부자가 가능하지만 아프리카나 서양 사람들은 힘듭니다. 절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골반 자체가 틀립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은 다윈의 진화론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인간의 꼬리뼈가 없어지는 것이 진화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날 때 전생에서 살아보니까 꼬리뼈가 쓸모가 없으니까 점점 작아지면서 없어진 거 아닐까요? 북한의 미인과 우리나라 미인이 다르잖아요. 북한 미인은 달덩이와 같아야 미인이라 해서 얼굴이 크지요. 우리나라 미인은 얼굴이 작고 서양식 얼굴을 가져야 미인이라 해서 그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부모의 마음이 태아가 인신 중 전달되어 자기가 원하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동양은 좌식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 골반도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죠. 먼저 반가부자, 한 발을 이렇게 깊숙이 안으로 넣기도 하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양무릎에 겹치기도 하고,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발이 저리면 조용히 바꿔줍니다. 골반이 벌어지지 않은 스님은 10분에 한 번씩 발을 바꾸면서 한 차를 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옆에 앉아있는 스님한테 미안하지요. 예전에는
처음 선원을 나오는 스님한테 찹쌀로 풀을 해서 입혀 앉혔대요. 조그만 꼼지락거리면 풀의 풀옷에서 서그럭 소리가 나면 옆 사람이 한번 쳐다보면 다음에 움직이기가 힘들지요. 선원 수자 스님들이 빳빳하게 풀옷을 해 입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결과 보자 가장 집중하기가 좋은 자세라는데 저는 힘들더라고요.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됩니다. 양쪽 팔이 다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발바닥이 두 개가 다 올라오죠. 가장 집중하기가 좋은 자세라는데 저는 힘들더라고요.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됩니다. 허벅지가 굵은 분은 아주 힘든 자세입니다. 그것도 힘든 분들은 평자라고 하는데 두 발목이 다 보이죠? 오랜 시간을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허리에 무리가 좀 되는 자세인 것 같아요. 사람의 신체마다 달라요. 사회에서는 방석을, 절에서는 좌복이라 합니다. 앉는 옷이란 말이죠. 좌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좌복이고 이건 뒷좌복이라고 합니다. 큰 거는 앉는 거고 작은 거는 뒷좌복이라고 해서 엉덩이와 허벅지 경계선에 되거나 저는 뒤를 조금 접어서 앞부분은 엉덩이가 되고 이 부분은 꼬리뼈를 댑니다. 동물이 꼬리로 균형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허리가 굽어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꼬리뼈 부분에 된 좌복을 펴주고 살짝 잠을 잘 때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자세가 있습니다. 골반과 허벅지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자세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손은 오른손은 아래, 왼손은 위로, 엄지끝이 닿아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된다고 합니다. 화두 들기도 바쁘고 망상 쪽 쫓는 것도 힘든데 저는 편하게 합니다. 겨울에는 깍지 끼고 여름에는 무릎 위에 손가락을 펴서 둡니다. 이 자세도 편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손가락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서 시원한 기분을 계속 느껴보기도 합니다. 이 자세에서는 손등이 은은하게 무릎을 상체의 체중을 손등으로 통해서 무릎으로 내려가서 척추에서 부담해야 되는 체중의 무게를 나누는 작용도 있습니다. 손가락 모양에 강조하는 분들은 일반인들이고 스님들은 신경 안 씁니다. 화두와 망상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에서 손가락 모양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에너지를 참선, 화두를 드는 것에만 쓰도록 하세요. 눈은 반개하라고 합니다. 활짝 뜨라고 하는데 저는 감습니다. 눈을 살짝 뜨면 에너지 소비가 더 커요. 감으면 에너지 소비는 줄어드는데 잠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척추는 곧바로 펴고 빨랫줄이라 생각하고 몸을 빨랫줄에 널어준다 생각하세요. 그럼 척추만 힘을 주고 상체의 모든 힘을 뺀 상태가 될 것입니다. 혀는 입천장에 대고 전번 영상에 말했듯이 누워서 하는 참선에서 그
그대로 앉았을 뿐입니다. 누워서도 못하는데 앉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원에서 지도하는 참선은 가부좌나 결가부좌 상태에서 이 먹고 화두를 드는 참선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화두만 들거나 숨들여 마시면 아랫배가 나오고 내쉬면서 이 먹고 하며 아랫배가 들어가는 것을 쳐다보는 참선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하는 참선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참선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이 먹고 화두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워서 숨을 다리 들여 마시면 아랫배가 볼록 나오고 숨을 내쉬면 아랫배가 내려가는 호흡을 먼저 하고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우주의 맑은 기운과 해문이 나의 땀구멍으로 빨려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는 나의 탁한 기운과 불행들이 빨려 나갑니다. 5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단전호흡을 하면 참선할 때 자동으로 그런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이제는 서서히 일어나 앉아서 숨을 내쉴 때마다 이 먹고를 합니다. 망상이 드는 순간 이 생각은 무엇인가? 자기의 남편이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면 이건 또 무엇인가? 아들의 화가 나면 이 화가 나는 마음은 직장 동료에 화가 나면 이 화가 나는 마음은 무엇인가? 계속 보세요. 다음 주는 복을 져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복을 쌓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